지난달 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한미 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우리 군이 내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고 네네. 하는데 이게 어떤 미사일이고 어떤 목적으로 개발됐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미사일들의 그 탄두 중량이요. 좀 무겁다라고 해도 한 2톤 정도예요. 네. 보통 1톤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8톤, 최대 9톤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많은 이 화약을 재래 무기의 경우에도요. 실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무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서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금 이 지상에 낙하를 했을 경우에 거의 한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뭐 폭발 효과뿐만 아니라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사일을 이제 다수로 여러 발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거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 자체의 핵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이런 비핵 능력 중에서도 거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고위력 무기를 이제는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걸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억제 효과를 발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현재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활동과 함께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만났는데 네네. 지금 북한이 이딴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현실에 조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아마 미사일 발사, 이제 특히 이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얘기하는 화성 17형 발사를 했을 때도 중국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재는 물론이고 비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도 사실은 반대해 왔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2018년 이후에 흔히 우리가 북방 삼각관계라고 과거에는 얘기했던 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지금 계속 강화되는 추세고요. 더더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지금 세계적인 구도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다 권위주의 체제의 이 대결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권위주의 체제의 연대 관계로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이 국제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비확산 체제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핵실험을 북한이 이제 하게 된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사일 정도로는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네, 박진 장관 내일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을 하는데 네네.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이 저지를 비롯한 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 이것들에 관련된 이 유엔의 기능, 유엔의 기여, 그리고 이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그리고 핵실험까지 포함해서 고강도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 국방부가요 핵태세 검토 보고서 예, 예.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네. 공개를 했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한국어 요약본만 제공을 했었는데 네. 보고서 내용을 모두 번역해서 공개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흔히 NPR이라고 불리는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결국은 미국의 현재 가지고 있는 핵 자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를 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 작년에 이제 요약본이 나왔을 때 이 국내에서 좀 우려한 것들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한 3차례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갔다. 결국 예.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확장 억제 공약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우리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걸 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북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건 한 3개 정도지만
이 작년도 NPR을 살펴보면은요, 그 미국이 각 지역에서의 그 이 핵 위협을 식별하고 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각 지역별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산들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뭐 신형 핵무기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그 저위력 핵무기의 그 이 핵무기에 대한 계획들도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문을 한번 다 보면 이 찬찬히 보면 우리가 결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상당히 이걸 주시하고 있고 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하고 억제하기 위한 지금 전력들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한국과 미국이 또 어제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B-1B 전략 폭격기가 동원이 됐고 우리 측에서는 F-35A 전투기가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네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담화를 내고 핵에는 핵이다 이렇게 강력 네.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해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우리나라에 전개되면 북한이 이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동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거나 포를 쏘는 반발, 그렇죠. 예, 예. 도발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올해도 뭐 이런 기조가 조금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런 기조는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연합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반발하는 이런 구도는 그대로 지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 이 등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연합훈련 해가지고 자꾸 긴장을 고조되게 만들까? 네. 이런 여론들을 우리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그 작년에 한미연합훈련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북한이 은근히 북한 매체를 통해서 이 한미연합훈련을 트럼프하고의 그 대화를 통해서 중단시킨 것을 상당한 김정은의 업적인 것처럼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네. 연합훈련이 재개가 된다라는 거는 이건 결국 북한 주민들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동안 업적의 손상이라는 면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네네.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네네. 있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는데 초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좀 미 전략 자산이 올해는 조금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북한이 어떻게 반발을 할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네, 있겠습니까? 일단 그 모든 그 이 단어의 수위를 그 이 아주 고강도로 끌어올리는 데는 북한이 그 뭐 그동안 많이 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략 자산들이 이제 거의 상시 배치에 가깝게 자주 전개가 된다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화력 훈련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방사포라든가 포사격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사일 이 발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니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네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미국과 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을 바꿔본다면 미국이 어떤 이 같은 방침을 좀 바꾼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화 정책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추구가 된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가 됐던 이른바 탑다운이라고 얘기하는 최정상급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대화는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시 이제 정상회담 이벤트 이런 거 버리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든 아니면은 그 동결이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검증하고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고체 연료 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네네.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겹낭도 이 엔진 시험장 위성 사진을 보면 네. 옆에 있는 들판의 색이 달라져서 이것이 화염의 흔적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이 화염의 크기로 짐작해 봤을 때 ICBM 개발 실험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 작년 12월 16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그 이 서해 위성 발사장 이게 그 동창리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초고출력의 고체 연료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발표를 한 게요. 160톤 포스예요. 160톤 정도의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고체 네. 그 연료 그 엔진 실험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참고로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용 ICBM의 이 추진력이 한 80톤 포스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북한이 이제는 보통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주는 이 미사일들 지금 특히 거리가 긴 이 IRBM이나 ICBM 같은 경우에 거의 일단은 지금 이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해왔어요. 네. 엠프라를 하긴 했지만은요. 그리고 2단도 이제 일부는 엠프라를 하고 고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밖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1단도 고체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이 지난 이 수년간 주로 이 자랑을 해왔던 게 1단을 이제는 그냥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미리 연료를 주입은 앰프를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앰프라에 따라 성공하기 때문에 1단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고요. 이게 지금 2단을 고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도가 아닌가. 근데 2단만 고체화해도 실질적으로 연료 주입 시간은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단을 고체화할 경우에는 이게 아마 이 화성 17형 개량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까지를 고체화하게 되면 새로운 시리얼 넘버가 또 붙을 수가 있겠죠. 네. 북한이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때 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발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 ICBM이랑 우주 로켓 발사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이게 김여정이 작년에 이제 성명에서 주장한 바잖아요. 우리를 지금 이제 헐뜯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김여정 제외하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아요. 네. 이 제일 위에 머리 부분에 이 탄두가 얹히면 이게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인공위성이나 이 과학 장비들이 실리면 이게 이제 위성 발사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 4월까지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들을 실험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ICBM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북한이 지금까지 쏴 올린 정도의 가벼운 정도의 탄두를 올리는 정도라면 중거리 미사일 가지고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위성을 올리기 위한 명목으로 정찰위성 명목으로 이제 ICBM 발사할 가능성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네. 또 다른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평안북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로운 엔진 시험대가 건설되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원래 엔진 시험대 인근의 새로운 공사 현장이 지금 포착이 된 거거든요. 네네. 서해 위성 발사장의 고체 연료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동창리에서의 고체 연료 실험 자체가 그냥 그렇게 읽어달라는 일종의 북한의 눈속임수다라는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편 평양 순환공원을 촬영한 1월 말 위성 사진을 보니까 활주로 연결도로에 뭐 여러 가지 물체들이 늘어서 있고 또 김일성 광장 연단 주변에는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선 것이 포착이 됐는데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조만간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상대로 2월 8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요즘은 북한이 이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하는 빈도가 작년 이제 9월이나 11월에 비해서 조금 뜸해졌잖아요.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북한도 그동안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다가 그럼 그 다음 수는 뭐냐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듯해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무기들을 한번 보여주고 이 무기들이 계속 발전해 나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제 이 미사일 발사를 다시 재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임팩트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새로운 이제 도발의 하나 기점으로 열병식을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려면 열병식을 해야 되겠죠. 네.
열병식 개최는 임박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한 달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초 잠행이 이제 이렇게 좀 오래 이어지는 게 이례적이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열병식 등장에 있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자맹이죠. 사실 이 김정은이 대중 앞에 모습을 장기간 안 나타내는 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지금 뭐 한 달 훨씬 넘어서 2달 가까이도 지금 안 보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맹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고요. 오히려 지금 뭐 적당한 신비주의의 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이 밖에다가 일반적으로 대중들한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금 또 그 자기네 권력 정비를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는 그 평양이 잠깐 봉쇄령을 네. 지금 했다가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평양에 봉쇄령이 내려질 정도면 아마 그 앞에 이미 감염병 상황이 다시 재확산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감염 가능성을 이제 현지 시찰 도중에 감염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라도 지금 외부 활동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적당한 신비주의 전략일 수도 있고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